먼저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 경계 실패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작전 실패 확실히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레이더 포착한 뒤에 판독도 못했고 가용 전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8군단장 보직 해임하고 합참 의장 등 경고 조치 내리는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축소나 은폐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번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자,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그리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피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일적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먼저 오늘 합동조사단의 발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조금 전에 장관의 발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축소 은폐는 없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계가 뚫린 것도 문제지만 경계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한 대목에 대해서 제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를 할 때 그러면 누가 경계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발표문을 지시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논란이 됐던 삼척강 인근으로라고 거기서 배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표현의 작성은 누가 지시했는지 이게 나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청와대 안보실의 개입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 내부가 부글부글거린다는 거예요. 왜 부글부글거리냐면 보통 저런 사안에 대해서 대북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참이 자의적으로 언론 지침, 소위 이 프레스 가이드죠.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문구 하나하나를 어디랑 조율을 하겠어요? 국정원과 청와대랑 조율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책임은 지금 군이 잘못 작성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 핵심 문제가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진남 교수. 이번 국방부 장관의 두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 셀프 조사의 한계를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뭔가 좀 절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경기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허위 은폐도 문제가 없지만 경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이제 마지막 그 발표에서는 자 경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예. 자 그러나 은폐와 축소 이것은 없었다. 예. 뭐 이렇게 좀 절충한 느낌을 좀 강하게 주고 있고요. 자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저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는 여기 썼습니다만 피지 만드는 게 더 중요했다. 피지가 뭐죠? 자, 저도 이번에 뭐 용어를 썼습니다만 예. 프레스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 아.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어선이 침투든 뭐 표류든 했을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어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군이 할 일이지. 언론에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한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알리느냐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과연 군이 한 건 아닌지. 자, 15, 16, 17일 3일 동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자, 대책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대책을 논의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요. 자, 실제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초 보고에 삼척항 입항이라고 보고됐어요. 그것이 대책회의 결과 피지용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도 찜찜한 게 남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절반만 이해를 하고 예. 절반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은 그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뭐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 그다음에 경계 근무하는 과정이 문제다라는 건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또 결과론적으로는 운영 요원이 이제 딴 일 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운영 요원만 잘못했다는 것처럼 사실은 좀 들려서 일단 좀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브리핑 내지는 은폐와 관련된 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좀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클리어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나 혹은 정부에서 이런 걸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께서는요. 일단은 정 교수님이 피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피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안보잖아요. 우리나라 안보 수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경계망이 촘촘해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지만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1차로 우리나라 해군이 초계기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대가 동해 1함대가 있는데 구축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경찰청이 경비함 갖고 있고. 그래서 초계기가 먼 바다에서 일단은 그 판단을 하고 그다음으로 이제 구축함이 그 경계를 하고 해양경찰청 갔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육군 23사단에서 이 해안 감시를 갖다가 하는데 일개 목선이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옛날 잠수정도 아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목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57시간 동안 발견을 못했어요. 심지어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주민이 산책하러 나갔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들과 여러 가지 뭐 군인들 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뚫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말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경계작전 관련해가지고 실패가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갖다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도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실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국방부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안보실에 징계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안보실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은 더더욱 더 불안해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요즘 삼척의 관광객들이 예.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네네.
지난번에도 느낀 건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아주 해군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육군이 좀 더.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요. 또 최초 신고한 목격자 어제 한국당이 초청해서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데 한번 이 부분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때갖고 기다려가고 그때는 적응됐었어요. 내 사람처럼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런 복장으로는 절대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100% 그물에 걸려요. 저 인민복 입은 저 사람 단추, 그다음 지퍼 100% 걸립니다. 이 배를 갖고 오징어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어업 쪽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이거는 절대 바다에서 6일에서 8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국방위원회 전체가 먼저 날짜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든가, 이거는 누가 봐도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물타기하고 희석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을 정했고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 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국정원 부분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그 앞에 했던 사과 반복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하시려면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시든가 적어도 총리께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안 소요가 있음을 실결했지만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안보실은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자, 두 분 패널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철이요. 네. 국방부가 굉장히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왜 심각하냐면 상륙을 했다는 거죠. 해상의 모든 경계망을 뚫고 육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대단한 전쟁에서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이러한 상륙작전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해상이나 공중이나 육상이나 모든 3군의 경계를 뚫고 무태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재주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군대는 아주 형편없는 군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군대가 매우 형편없는 군대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정부도 급하니까 오늘 국무조정실이 갑자기 나서서 발표를 합니다. 방금 총리실 48개사 기자단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국조실이 갑자기 끼어들었느냐. 국조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국조실이 나서서 발표를 하였다. 왜 국무조정실이 발표했을까요? 결국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아까 백승조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국정조사로 가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물타기를 한 거죠. 오늘 기자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국조실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다가 왜 나서느냐 뒤늦게. 그렇다고 지금 새로운 것이 나왔느냐. 새로운 것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별로.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꾸만 키우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번 사안은 분명히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권혁규 관장의 네. 평가는요. 일단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늘 이제 명료하게 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오락가락한 설명과 그리고 일부 군의 발표를 뒤집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자칫 단순 기순이 대국 용의점 의혹까지 번지는 큰 실수를 일단 군이 저질렀는데요. 왜 군이 그러면 해경이 명료하게 정부에 보고한 팩트를 그렇게 어설픈
그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를 했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아직은 좀 남는다는 패널들의 지적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책임은 그래서 오늘 해임된 군단장이 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경계 작전을 펼쳤던 해당 사단과 해당 군단의 보고를 합참과 국방부가 그대로 믿고 그냥 발표를 했다가 수많은 언론과 이제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오늘 이제 결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이제 밝히게 된 것 같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의회를 통하여 추가 진상 조사를 의회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추가로 더 밝히자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상임위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밝히자 이런 입장인데 제가 저희 민주당도 야당 시절 때 이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치러본 경험을 보면 국정조사를 치르게 될 경우 상당 기간 조사 계획서를 합의하는 데 시간이 많은 소요가 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그 실기를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한번 의회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6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걸로 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분 패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X표로 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권혁기 관장은 안 해도 된다. 나머지 5분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셨네요. 어떤 의문점들이 더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태영호 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수리해가지고 하루 만에 해가 좋았네. 네. 언제부터 기일이 있어요? 어제부터 조금 15일이거든. 어제가 14일, 밤 때부터 14일, 어제가 14일이라. 네. 우리는 시간은 몰라서 낮에요, 밤에, 아침에. 밤입니다. 밤 13일 밤. 네. 어제. 그런가요? 예, 신발도 보면 운동화가 대단히 깨끗하게 이제 다 그렇죠. 닦아져 있고 네. 이제 나들이 차림새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저런 작은 것도 저런 작은 배를 타고 간다. 이거는 좀 제가 잘 이해 안 돼서 과연 저 사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생각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으로 이제 북송된 2명 중에 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궁금하고 만약 저렇게 칼처럼 주름 잡힌 옷을 입은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면에 중앙에 보였던 사람이요? 중앙에 보여 지금 칼처럼 주름 잡고 네. 옷을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이거 한국에서는 인민복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말하면 이거 츠메르 옷이라고 합니다. 네. 저런 옷을 입고 저 배에 올랐다는 거는 고기 잡으러 오른 건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다른 목적에서 배에 올란 겁니다. 예, 태영호 전 공사도 의심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데 자, 국정조사 해야 한다 하는 분 5분이고요. 안 해도 된다 한 분인데 5분을 대표해서 정태근 의원께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 태공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태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 사이트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어선의 소유가 그 군소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그런 등등의 문제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빨리 송환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2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초로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그 보도 발표를 어디서 결정해서 누구에 의해서 작성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협의를 해서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의한 주체가 누군지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발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유로 문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예를 들면 북한에서 배가 내려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 목선과 같이 어민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해경과 국정원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북한 군인과 함정의 문제다. 그러면 합참에서 담당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육해공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합참이 담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 보도를 통제했다, 조절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그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조사조차도 안 됐다더라 하는 것이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국정조사해야 돼요. 궁금하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어업을 하기 위한 어민이 아니고 또 귀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의심이 가십니까? 신분이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과연 NLL을 넘어온 다음에 예. 그렇게 대기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간첩선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아니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오징어잡이들이 많이 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저렇게 침투할 수도 있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라는 의심조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로 탐색용으로. 그렇죠. 예. 자, 권혁기 관장께서는 네. 왜 국정조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회 조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 형식이 이제 국정조사일 경우 조사 타이밍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X를 한 것이고요. 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 채택,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까지 길게는 2달, 적게는 1달 이상이 걸려서 조사에 실기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관련자 증인들을 다 출석시키고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스피드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을 해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실효성에서. 정은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요. 실효성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상임위하고 국정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현재 정보 관계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정을 해가지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까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전선에서 우리 증인들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당의 대표가 이거 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저도 정태근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요. 예.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좀 군사 안보에도 빈틈이 없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축소, 은폐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도 국정조사를 좀 당당히 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